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요. 요거에 대한 의미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문제로 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플러스 3이 있고 플러스 4를 곱하여라 이렇게 있죠. 그쵸?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 플러스 3을 4번 더하여라 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0을 숫자 항상 0을 기준으로 플러스 3을 이렇게 쓰고, 그쵸? 플러스 3을 이렇게 4번 쓰고요. 이걸 어떻게 하자? 더하자. 맞습니까? 여기에 앞에 부호가 플러스죠? 그래서 어떻다? 4번 더하자. 이런 의미예요. 다시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3을 4번 뭐 하자? 빼자.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플러스 3을 이렇게 쓰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4번 뺐죠. 맞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총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이고 위에는요 3이 총 4개 있으니까 12 이렇게 우리가 플러스 12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너스 3을 총 몇 번 쓰는 거예요? 4번 어떻게 했다? 더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쓰고요. 4번 어떻게 했다? 더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플러스랑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로 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는요. 마이너스 3을 4번 빼라. 그쵸?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쓰고요. 4번 어떻게 했다? 뺐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했기 때문에 3이 총 4번 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12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랑 곱하면 여기 플러스가 되고, 그쵸? 여기다 쓸까요? 플러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그쵸? 얘가 뭐로 바뀐다? 플러스로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이렇게 곱해주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해도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숫자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쓰고, 그쵸? 숫자들 나온 거는. 그 다음에 플러스가 2개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짝수개 있어도 플러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홀수개, 이렇게 홀수개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원리는 이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이 예제는요. 플러스 4를 어떻게 하자? 3번 더하자를 의미죠. 그쵸? 그래서 얼마가 된다? 우리가 12가 된다. 그쵸? 이거를 앞에서처럼 이제 하지 않고 4랑 3을 곱하고요.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쓰자.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정수뿐만 아니라 얘가 유리수까지 확대가 돼서 유리수의 곱셈이라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음수를 2번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로 바뀌고 4분의 3과 9분의 8을 곱한다. 그래서 4분의 3과 9분의 8을 곱하여 우리가 계산을 하면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얘랑 약분하면 2가 되고 얘랑 약분하면 3이 되잖아요. 따라서 플러스 3분의 2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하면 뭐로 바뀐다라고요? 마이너스로 바뀌고 5랑 2랑 곱한 숫자를 쓴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된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도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라고 쓰고 3분의 4와 2분의 1을 곱한 거를 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볼까요? 얘는 의미가 뭘까요? 마이너스 7을 0번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7을 0번 더하라는 건 더하는 게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0이 되고요. 얘는요. 0을 6분의 1번 더한다. 그쵸? 그런데 요 예제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3이다. 그럼 얘는 0을 어떻게 하자? 3번 더하자. 그쵸? 그럼 0을 우리가 기준으로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이렇게 우리가 쓰고 얘를 어떻게 하자? 3번 더하자. 맞습니까? 그래도 얼마죠? 0이죠. 그런 의미에 의하여 이렇게 유리수일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얼마다? 0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항상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0이랑 어떤 숫자랑 곱하면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한 논리는 다 어디서 출발했다?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논리에 의하여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나머지들은 다 이 원리에 의하여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빨리 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부호를 잘 보고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바로 문제를 풀어보죠. 얘는 어떻게 한다? 플러스가 2개가 있네요. 그럼 플러스 쓰고 2랑 8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6이다.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으니까 음수가 1개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써주고 9랑 7랑 곱해서 63이다. 이해되시죠? 2번 같은 경우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0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9가 총 몇 번 더해줬다? 우리가 7번 더해줬다. 그쵸? 마이너스 9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쭉 써서 이렇게 5, 6, 7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7번 이렇게 더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더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 마이너스 9가 총 몇 개 있다? 7개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63이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맞습니까? 바로바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죠. 마이너스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고요. 10과 5를 곱하면 50,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고, 이거 약분해서 2 쓰고 얘 약분하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얼마다? 2분의 3. 얘는요 마이너스 10. 얘는요 얼마가 된다? 6이랑 곱하면 우리가 15. 그쵸? 플러스 15. 얘는요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9분의 2가 되므로 얘는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랑 B에 대한 곱한 값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A는 얼마죠? A는 이거 약분하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나오고 9분의 10 이렇게 되고요. B는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약분하면 7분의 4가 된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9분의 10 곱하기 얼마다? 플러스 7분의 4를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럼 마이너스 써주고 7, 9, 63, 10이랑 4를 곱하면 40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네요. 더 약분되는 게 없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의 계산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덧셈에 대해서도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을 했습니다. 그쵸? 곱셈도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도 바로 성립하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두 수의 곱셈에서 더하기 4랑 더하기 1을 곱하면 플러스 4, 더하기 1과 더하기 4를 곱해도 플러스 4와 같이 곱하는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곱하여도 그 결과는 같다. 이를 곱셈의 뭐라고 하자? 교환 법칙이라고 하자. 위치를 바꾸어도 성립한다. 이걸 뭐라고 하자?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하자. 세 수의 곱셈에서 더하기와 더하기 3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5를 곱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더하기 6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서 마이너스 30이고, 더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5인데 앞에 플러스 2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0과 같이 앞에 두 수 또는 뒤에 두 수를 먼저 곱한 후에 나머지 수를 곱하여도 그 결과가 같다. 이를 곱셈의 결합 법칙이라고 한다. 정수의 곱셈과 마찬가지로 유리수의 곱셈에서도 곱셈의 교환 법칙, 곱셈의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덧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하듯이 곱셈에 대해서도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예제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은 뒤에 동일하게 있는데 얘네 둘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번은 교환 법칙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니은번은 어떻게 된 거죠? 마이너스 7은 이렇게 있는데 얘네끼리 이렇게 묶었죠?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을 해서 써놨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묶었기 때문에 위에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묶여 있던가 아니면 안 써져 있는 걸 이렇게 묶었다. 그쵸?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결합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합 법칙. 그래서
곱셈에 대한 교환과 결합이 성립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이상의 수의 곱셈. 셋 이상의 수의 곱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한다. 곱의 부호를 먼저 결정한다. 그래서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하고요. 곱해져 있는 음수의 개수가 짝수개이면, 아까 전에도 마이너스가 두 개 곱해져 있을 때는 플러스로 바뀐다고 했죠. 홀수가 아까 전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였죠. 헌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있어요. 이랬을 때도 얘 먼저 계산하면 플러스 6이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다시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홀수계에 있으면 바로 마이너스로 써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2와 3을 5를 곱한 숫자 30을 이렇게 써도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홀수계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우리가 나온다. 짝수계면 플러스로 이렇게 나온다. 그쵸? 각수의 절대값을 모두 곱하고, 그래서 2, 3, 5를 곱해서 여기다 쓰고 결정된 부호를 써서 마지막에 해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를 볼게요. 2, 마이너스 3, 5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한 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쓰고 2랑 3과 5를 곱한 숫자를 쓴다. 또 마이너스가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라고 쓰고 4랑 7과 1을 곱한 숫자를 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써도 무방하다. 이해되시죠? 아니면 앞에 논리를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한 그 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 논리대로 해도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 말들이 다 그 논리에 의하여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차분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의 개수가 중요하겠죠? 마이너스가 여기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 쓰고 이제 숫자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3분의 4랑 2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2가 나오고 거기다가 12를 곱하자. 그쵸?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8이 정답. 마이너스가 총 3개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쓰고 6이랑 2랑 곱하면 12. 거기다가 3분의 2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다. 세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쓰고 1.5는 2분의 3이고 3분의 1 쓰고 그 다음에 20 이렇게 쓰고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총 두 개 있죠? 그럼 플러스로 바뀔 거고 3하고 5하고 5하고 2를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150 이렇게 나옵니다. 3하고 5 곱하면 15에다가 또 5하고 2를 곱하면 10이죠? 그래서 15 곱하기 10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니까 우리가 150 이렇게 우리가 나왔다. 그 다음에 얘는 5번도 마이너스가 두 개 있죠? 그래서 플러스 쓰고 2분의 5 곱하기 6분의 5부터 한번 해볼까요? 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4 이렇게 우리가 쓸게요. 그러면 여기 분모의 2 곱하기 6은 10이잖아요. 얘랑 약분이 되기 때문에 더하기 25가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먼저 그거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했어요. 그쵸? 이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학자들이 예쁘게 정리를 해놨다. 그쵸? 이 방법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0을 어떤 수에 곱해도 항상 0이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가 몇 개 있는지 마이너스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 우리가 부호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수의 절대값을 곱해서 해결하였다. 그쵸? 그래서 나머지는 다 연산이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내용들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곱셈의 계산 법칙에 교환과 결합 법칙이 있었고요. 이거는 항상 성립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셋 이상의 수의 곱셈도 우리가 부호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와 관련된 문제까지 풀어봤다. 이해되시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